근육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저는 3번이면 아이들 가슴에 불 지르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는 동기입니다. 동기. 따라서 해보시죠. 꿈이 있는 공부, 목적 있는 공부. 목적 있는 공부를 해야죠. 어떤 아이에게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을 사랑하니까. 얄밉죠.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 인생에 대한 애이니까요. 그런 아이로 키우시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공부보다 동기입니다. 공부보다 꿈찾기입니다. 공부보다 노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자기를 탐색하라. 자기를 탐색해야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야지요. 내가 뭘 잘하는지 찾아야지요. 나의 적성, 나의 흥미, 나의 가치관,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해 봐야지요.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뭐죠, 어머님? 음식도 맛을 봐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듯이 놀아봐야 알까 아니겠어요? 체험을 해봐야, 경험을 해봐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경험해 볼 수 있는 적기가 초등학교식입니다. 많은 걸 경험을 해봐야죠. 방학 때는 더 많이 경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자기를 찾아야죠. 따라서 해보시죠. 관찰하라. 또 관찰하라. 뭘 관찰해야 돼요? 큰아이하고는 너무도 다른 이 둘째 아이. 얘는 누군가? 이걸 연구해야 돼요. 도대체 얘는 누군가? 깐죽대는 얘는 누군가? 큰아이 양육 방식이 둘째 아이에게 안 맞습니다. 철저하게 안 맞습니다. 그 아이를 관찰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얘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왜 얘는 이렇게 한시도 진득하게 앉아있지 못하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 깐죽대는 운영 아이하고 극자형 엄마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엄마는 뭐냐? 똑바로 앉으라 그랬지. 다리 떨지 마라 그랬지. 연필 꽉 쥐고 왜 글씨가 그 모양이야. 너의 어퍼스트로피 또 안 찍었어 이거. 지우개 들고 막 이렇게 숨 막힙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는 그게 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아이가 엄마 손목을 잡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분노 조절이 안 되면 그때 이제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폭력적인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 이제 오고 가면 평생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하고 유쾌하게 싸우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사춘기 전에. 유쾌하게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뭘 늘려주라고요? 관심의 스펙트럼을 늘려주라고요. 대한민국의 직업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15,000가지? 20,000가지?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부모가 아이들에게 대라고 하는 직업이 7가지래요. 가슴 아프지 않나요? 선진 유럽 국가들 대학까지 무상교육인 거 아시죠? 대학을 안 가요. 대학까지 공짜인데 대학을 갈 생각을 안 해요. 독일도 대학 진학률이 30%대밖에 안 됩니다. 세계 교육 1위과 핀란드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습니다. 세계 낭동국가인 덴마크 세계 행복지수가 매년 1, 2, 3위 안에 들어갑니다. 대학 안 갑니다. 어디로 가죠? 다 자기 적성 찾아서 자기 관심사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어디로 가죠? 직업학교로 갑니다. 지난번에 핀란드에 건축과 고등학생들이 2층 집 짓는 거 보셨어요? 고등학생들이 집을 져요. 졸업할 때 7억 5천에 일반인에게 팔아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면 열정을 다하고 뭐가 되든지 되고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왜 우리 아이들 무기력해져 가고 있을까요? 왜 도피처로 게임을 선택을 할까요? 왜 노는 게 게임밖에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늘어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뇌사 상태에 빠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도전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 교실에요. 그건 아니죠 어머님.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될 그 시기가 아니죠. 관심의 스펙트럼을 최대한으로 넓혀주면 오감을 다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는 독소 감각형 아이가 지배한다 라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끼가 있는 아이들,
삼성그룹도요, 서울대에요, 어떤 인재를 추천해 달라고 그러냐면 공부만 잘하는 놈은 이제 안 뽑습니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잘하고요. 공부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이제 나머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끼가 있는 사람, 그렇죠? 협동성도 있고, 그렇죠?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있고, 디베이트 토론 능력도 있고, 잘 놀고, 아이디어가 톡톡 튀고, 언어 능력도 유창하고, 그런 사람을 요해요. 지금 세상은요. 창의력 있는 사람을 요해요. 리더십 있는 사람도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르려면 어린 시절이 되게 중요하죠. 책을 우리 아이는 즐겨본다. 손들어 보시죠.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네. 존경합니다. 이 학교는 행복한 학교. 이렇게 많은 강남 수준 이상으로 많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으면요, 이 아이의 3년 후, 5년 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아이는 예측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것만 잘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서울대가 대학 입시는 정시하고 수시로 구분되는 건 아시죠? 금년에 서울대가 전체 모집 정원의 80%를 뭘로 뽑죠? 수시로 뽑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셔야 돼요. 수시는 뭐죠? 수능이 아닙니다. 수능이. 수시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중요합니다. 학생부. 그 다음에 뭐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뭔가요? 꿈과 끼. 꿈에 대한 열정, 성장 가능성, 리더십,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 근데 지난 수년 동안 서울대를 수시해서 자기소개서로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역경을 딛고 난 스토리가 있는 아이들은 다 합격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뭐 만드셔야 돼요? 역경 만드셔야 돼요. 역경 없는 아이들은 아웃이에요. 이제는요. 우리 아이 공부 잘했는데요, 계속요? 그러면 쳐다보질 않아요. 내 아이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스토리가 많죠? 경험 많이 본 아이, 여행 많이 다닌 아이, 또 어떤 아이요? 사고 많이 치는 아이, 많이 넘어져 본 아이, 실패를 많이 해본 아이, 그러지 않나요? 옆뒤로 많이 세봤던 아이, 드럼을 막 두들겨 봤던 아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미치도록 해본 아이, 바닥을 한번 쳐본 경험이 있는 아이, 그런 아이가 자기 인생 스토리에 할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또 그런 스토리에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아이로 이야기거리가 있는 아이로 키우시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지역이 나돌았을 때 야생 멧돼지는 구지역 안 걸린 거 아시나요? 야생기지를 길러주세요. 아이마다 다 색깔이 다릅니다. 왜 똑같은 학원에서 똑같은 기출특강을 듣고 똑같은 기출문제를 풀고 인생을 다 그렇게 상자 안에서 똑같이 키우려고 하세요. 그러면 색깔이 죽어버립니다. 스토리가 없는 아이로 변해버립니다. 어느 날 꿈을 잃어버립니다. 가슴속의 열정도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아니죠. 한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강의 들으시면 많다. 가장 안 좋은 습관은 학교 끝나고 문제 풀고 있는 아이예요. 문제집 들고 있는 아이. 미래가 없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 세상이요. 정답 찍어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알고 있는 IT 신기술과 신지식이 그 다음날 쓰레기입니다. 지금 유망직종이라고 하는 직종들이요. 더 이상 유망직종이 아니고 사라져버립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돼요. 어머니 보세요.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부모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 의사 됐죠. 의사가 넘쳐나죠. 병원이 도산되고 있죠. 한의사가 돼야 된다. 미래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갔죠. 넘쳐나죠. 변호사가 돼야 된다. 해서 변호사인데 올 2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닥터 푸어 시대가 시작됐다. 그래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서울에서는요, 박사님 그럼 뒤돌아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박사라는 칭호를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미래의식을 높여라. 네.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뽀로로 나오니까 좋아하잖아요. 제 얼굴이 확 불이 켜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하고 매칭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머님. 제가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다가 뽀로로 나오니까 확 튀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어머니. 평생 놀고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따라서 해보시죠. 플레이가 워크가 되게 하라. 그럼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하면 할수록 놀이니까 행복하고 뭐가 되든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꿈을 찾아야 돼요. 저는 교장 선생님하고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의 미래를 살아갈 힘을 만들어주는 교장 선생님이시구나. 아이들이 꿈을 찾도록 그런 다양한 방과 후의 활동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박수 한번 좀 쳐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또 이 위원장님도 잠깐 차 한잔 마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위원장님도. 철학이 너무 저하고 비슷해요. 좋은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뽀로로가 성공한 이유를 밖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을 봤더니 뽀로로의 눈 때문에 성공했대요. 뽀로로는 앞만 쳐다보지요. 그래서 뽀로로를 보는 모든 아이들이 뽀로로가 자기만 쳐다본다고 생각한대요. 뽀로로는 나만 좋아한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만 좋아해 가요. 여기 선생님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어머니들 이 다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엄마는 제 강의 끝날 때까지 누구만 바라봐요? 한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는 하나 한 사람의 눈을 마주쳐주고 미소를 보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의미있게 바라봐주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교실에서 칭찬을 한마디 해주시거나 딱 눈을 마주쳐주고 자꾸 눈을 마주치면 아이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선생님은 나만 좋아해. 계속 수업 시간에 나만 쳐다보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교실에서는 아이가 열정을 다합니다. 아이들은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공부를 딱 접습니다. 특히 중학교 올라가서 과목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 선생님하고 딱 안 좋아지면 딱 그 공부 접어버립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게 만들려면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공부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어떤 화나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네가 선생님 때문에 화가 났구나.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아이하고 대화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문제들을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 앞에서 성급하게 가장 좀 대한민국 엄마들이 대화하는 법에서 리스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일단 관찰하는 단계를 건너뛰어버리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감정적인 공격적인 말을 한다는 게 좀 리스크입니다. 오늘 이해하시겠어요? 대화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따라서 해보시죠. 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봐야 돼요. 들리는 그대로 녹음하듯이 들어야 돼요. 일단은요. 그래서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렇구나예요. 그렇구나처럼 아이를 놀라웠게 변화시키는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가출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 3학년 학생 때. 떠오른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났는데 등에다 뭘 메고 나왔어요. 또 집을 나왔다면 뭐니? 그랬더니 내일 학교 가야 된대요. 책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또 책가방을 메고 나왔구나. 학교를 가야 되구나. 응? 왜 집을 나왔니? 자기는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인데 아빠는 서울대를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서 속에다 소설책 놓고 보다가 들킨 거예요. 아빠한테. 뒤통수를 딱 얻어맞고 울컥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 일주일간만 어디다 감춰달래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지금 들어가면 얻어 터진대요. 그렇구나. 그렇구나를 3시간을 했더니 저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구나. 저는 이 그렇구나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너무 심리학에서 이제 쓰는 겁니다. 정서적 유대감. 따라서 정서적 유대감. 그냥 그렇구만만 해주면 돼요. 선생님 오늘 뭐 때문에 열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뭐 때문에 열받았구나. 이렇게만 해줘요. 오늘 선생님 오늘
짜증나요. 오늘 되게 기분 나빴어. 그러면 넌 오늘 짜증난 하루였고 되게 기분이 나빴구나. 이렇게만요. 그냥 정서적으로 유대감만 가져주는데도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요. 놀라웠게 찾아가요. 네. 자기를 사랑하게만 키우시면요, 자식 교육은 무조건 성공인 거 아시죠? 중학교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동제불능인 아이들.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면 스팸 처리합니다. 요즘 아이들, 서울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아침에 1분간만 딱 껴안아 주시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가서 1분간만 딱 껴안아 주세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1분간만 딱 껴안아 주세요. 사랑한다고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아이들을 제가 아까 3분이면 가슴에 불 지르는 스킬이 있다고 그랬죠? 그 비결 말씀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이건 세계 석학들이 연구한 겁니다. 제가 한 학생을 이렇게 만나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이는 뭐에 관심이 있냐고 그랬더니 스타일에 목숨을 건대요. 그럼 지피지기 아닌가요? 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아이를 만나는 날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딱 아이가 걸어오자. 너는 걸어오는 스텝이 다르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미소를 딱 짓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 스텝을 연구했는데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알 게 뭐예요? 엄마가 이 아이는 스타일에 목숨 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걸어오는 스텝만 다른 게 아니라 패션 감각, 헤어 디자인, 뭐 뭐든지 다 다르지. 너 특별하지 않니? 그랬어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죠. 또 얼마 전에 만난 광명시 소화동에 사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070으로. 엄마가 제 전화번호 어디서 이제 메모해가지고 와서 아이한테 전화 통화하라고 그러고 이제 뒤로 빠지신 거예요. 얘는 되게 목소리가 우울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고 그러고 그런 약간 폐쇄적인 아이였어요. 너를 짜증나게 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뭐 20분씩 종례하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개념 없이 자기 건드리를 따시키는 친구들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너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가족이 자기 행복이라고 말하는 친구는 많지가 않다. 대한민국에. 연구에 의하면 가족이 중심 가치인 사람은 20년에 무조건 성공이었다. 너 무조건 성공이다. 묻지마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하고 쭉 대화가 진행됐어요. 또 낯설은 어른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는데 없대요. 엄마하고 대화를 한대요. 어떻게 대화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단어로 대화한대요. 에 아니요, 에 아니요 이렇게만 이야기한대요. 25분간 쭉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이라,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 세상에. 공부 잘한 사람 아니다. 얼굴 잘생긴 사람 더더군 아니다. 어떤 사람일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다. 에이라, 너 지금까지 내가 중학교 1학년 학생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너처럼 나를 편안하게 해준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전화 좀 끊고 기다려 보실래요? 제 얼굴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있었더니 사진이 한 장 더 날라갔어요.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생기고 콧수염이 난 무뚝뚝하게 생긴 중학교 1학년 때 남학생이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너는 내가 상상한 그들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동생 사진도 보내오고 엄마 사진, 아빠 사진까지 다 보내왔어요. 그리고 또 전화를 또 걸어왔어요.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대화하자. 3일 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저하고 대화하실래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대화하실래요? 밤 9시에 또 전화가 왔어요. UCCD에서 1등을 했대요. 어머님, 저 하버드에서 실험한 그 실험 이야기 들으셨나요? 어떤 초등학교에 가서 하버드에서 개발한 아이들 IQ 검사, 영재성 판별 검사를 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강당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이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 아이로 판명이 났다. 아이 좀 잘 좀 키워주세요. 잘 좀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하버드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영재성 그 판정이 난 아이들의 명단을 건네받은 선생님이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 아이들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1년 후 놀랍게 변했어요. 거의 영재에 가깝게 변했어요. 어떤 아이들이었을까요? 하버드 교수들은 이 교사들한테 1년 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때 명단을 건네준 이 아이들은 무작위로 뽑은 영재성 한정이 난 아이가 아닌 무작위로 뽑은 아이들의 명단이었다.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공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자성예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교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자성예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예언한 대로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상한 그대로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자성예언을 한 그대로 아이는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손정희 아버지처럼 1년에 43조를 버는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너는 천재라고 그랬대요. 계속 천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작은 성공을 했을 때마다 천재가 아니니까 착각이 자꾸 들더래요. 어느 날 천재처럼 행동을 하고 있더래요. 무섭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나는 어떤 엄마인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하지 마라로 시작해서 하루를 하지 마라로 끝내는 엄마인가, 뭘 자꾸 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말만 하는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내가 키워주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해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만난 학생에게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전단지 돌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전단지를 돌리는 게 꿈이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전단지를 돌려서 돈을 번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른이 보여주는 삶이 자기 미래의 꿈입니다. 이게 부모가 매일 신문을 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KBS 다큐멘터리 글로벌 성공시대 같은 다큐멘터리를 아이하고 보고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책을 만나게 해주고. 그렇죠. 따라서 해보시죠. 책 든 손이 이긴다. 책 든 손이 이깁니다. 한 권 읽은 아이를 2권 읽은 아이가 뛰어넘습니다. 3권 읽은 아이가 한두 권 읽은 아이를 뛰어넘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 대단히 여건이 좋게 초등학교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에 또 뭐가 있죠? 도서관이 있죠. 도서관에 교장선생님 신간서적들 들여오죠. 계속 들여오죠. 네. 그럼 한 달에 뭐 회비 한 3만 원씩 받나요? 아이들? 어렵죠. 네. 근데 노는 아이가 많지가 않아요. 또 대한민국 엄마들은 책을 너무 많이 봐도 고민이에요. 책 좀 그만 보고 뭐 해라. 공부 좀 해라. 어머니, 그것은 어법이 안 맞는 말인 거 아시죠? 책 읽기가 진짜 공부인 거 아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지 말고 공부해라는 말이에요. 책 읽기가 진짜 공부입니다. 책을 들게 만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읽어야 돼요. 대학 가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언어 영역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언어 영역은 뭐냐면 시험지가, 수능 시험지가 15쪽이 넘습니다. 1분 30초마다 한 문제씩 풀고 나가야 됩니다. 지문이 되게 깁니다.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읽고 흐름을 파악, 핵심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닥치는 대로 읽어야 돼요. 책을 읽지 않는 아이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뭐 중학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뭐 하고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엘빈 토플러죠. 엘빈 토플러도 독서광입니다. 역사에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은 책벌레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2020년 되면 73일마다 현재 지식의 2배로 증가를 한대요. 20, 30년 뒤에는 아이들의 90%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직업을 5개, 6개를 보유를 해야 된대요. 저도 직업이 5개입니다. 안철수 씨 같은 사람들 직업이 뭐 의사였다가 뭐 교수였다가 뭐 기업인이었다가 작가였다가 뭐 딱 정치인으로 이렇게 변하듯이 이제는 정말 하나 가지고, 하나의 직업 가지고, 하나의 직업이 5년밖에 안 간대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따라서 해보시죠. 스스로 학습력. 네,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력이 필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실내가 좀 더우신가요? 자, 따라서 해보시죠. 미래를 살아갈 힘.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는요, 신커리큘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영수 사과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미래를 살아갈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떤 과목으로 바뀌느냐? 의사소통 과목, 문제해결 과목, 상상력 과목, 창의력 과목, 리더십 과목, 커뮤니케이션 과목, 이런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이요. 우리 아이들 문제해결력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죠. 의사소통 능력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죠. 네. 사람이 길러야 될 가장 큰 능력은 따라서 해보시죠. 자기 표현력. 자기 표현력 있는 사람을 서울대가 찾습니다. 하버드가 찾습니다. 자기 표현력이요. 자기 소개서가 뭐죠? 자기 표현력의 결정체 아닌가요?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어떤 아이는 뭘로 표현하죠? 시로 표현하죠. 어떤 아이는 노래로 표현하죠. 어떤 아이는 연주로 표현하죠. 어떤 아이는 뮤지컬로, 어떤 아이는 연극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죠. 우리 또 위원장님처럼 정치로 표현하고, 그래서 영향력의 오늘 넓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바마 같은 사람 뭐죠? 무슨 능력이 있죠? 스피치 능력이 있죠. 자기 표현력 가운데서 최고가 스피치 능력입니다. 오바마가 슬로건 하나로 감동을 시켰죠. 뭐죠?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무서운 겁니다, 이게. 오프라 윈프리에게 있는 능력. 우리 아이 어떤 표현력을 좀 기르고 있을까요?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야, 또 웅변하고 스피치하고는 또 보내야 되고.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예. 스피치 능력 기르려면요, 최고의 습관이 뭔 줄 아세요? 최고의 훈련이, 스피치 훈련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게 뭔 줄 아세요? 매일 따라서 해보세요. 소리내 읽어라. 소리내서 책을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낭독, 느낌 있게, 부호에 유의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읽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부도요, 1인 2역을 하는 공부법이 있습니다. 네, 사회책을 꺼내놓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해. 설명해봐. 그럼 자기가 또 설명해요.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해봐. 막 그러고 혼자 해요.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친구하고 스터디 그룹을 이루어서 공부하면요, 쏙쏙 이해가 돼요. 자기가 공부한 것을 친구에게 설명해줘 보세요. 퍼펙트하게 정리가 돼요. 그런 재미나는 공부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좀 이따요, 저는 공부하지 말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요. 제가 30분 만에 초등 교과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필요하신가요? 네. 아니, 30분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10분이면 끝나요. 초등 교과가요. 그런 법이 있어요. 저는 20년 전부터 수많은 아이들을 도왔어요. 서울대 가는 아이들을요. 1000명을 도왔어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검증된 겁니다. 세계 석학들에 의해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누구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자랑스러운 한국인. 하버드 로스쿨, 하버드 법대 종신교수가 된 석정 교수입니다. 종신교수가 됐어요. 하버드에 가면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30대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초등학교 때 하버드 종신교수가 됐을까? 누구죠? 청바지 하나 입고 운동화 신고 프레젠테이션 하면 전 세계가 열광을 하지요. 애플 매장에 밤잠을 안 자고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 사려고 줄 서지요. 도대체 이 사람의 비결은 뭘까요? 누구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처럼 세계적인 거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단어 딱 3개로 이야기했어요. read. 읽고 읽어라. 누구죠? 나를 키운 것은 어린 시절에 도서관이었다고 말한 사람. 당신에게 초능력이 있다면 뭘 하겠느냐 그랬더니 책을 빠른 속도로 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계 부자 인류가 뭐가 부족해서 책을 빠른 속도로 읽는 게
초능력을 가졌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석정 교수는 도서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워런 스티브 잡스, 전 세계 지금 인문학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군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줄 수 있다고 했어요. 뭘까요, 이 네 사람의 비결이? 당신이 정말 인생을